여러분 안녕하세요. 80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계속 이어서 그 구독자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자, 운영하는 치유 유튜브에서 이제 구독자 대상으로 해서 질문 받고 이제 답을 드리고 있네요. 자, 질문 받는 내용이 이제 토양 살리기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진행하는 게 이제 4호 그룹 농사고요. 그 중에서 유기물 멀칭과 접종 관련돼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영상으로 이제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평소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접종한 부엽토 양과 그 주기가 궁금합니다. 자, 접종이라고 하는 이제 이 내용도 있지만 이거 뭐야? 접종이 뭐고 부엽토는 뭐야?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접종은 우리 토양 살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무겨운 상태에서 유기물 멀칭하고 이제 숲에 가면 이제 낙엽같이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와 같이 이제 유기물을 멀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숲에 가면 이제 우리가 그 좋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미생물과 동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부엽토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토양을 살릴 때 숲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 부엽토에 있는 미생물과 동생물을 우리 밭으로 이제 이주시키는 방법인데요. 이걸 접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유기물 멀칭해서 기다리는 것도 그 방법이나 토양 살아나길 이제 기다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만은 자연스과 같이 빠르게 유기물 멀칭 후에 토양 살리게 하는 방법이 이제 접종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접종에 관련돼서 네 번의 그 강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혹시 이제 이해를 못하시고 궁금하신 분들이 들을 위한 이제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종한 부엽토 양과 그 주기가 궁금합니다. 접종하는 부엽토 양은 제가 이제 뭐라 이제 말씀드리 곤란한 게요. 우리가 숲에 가면 이제 우리가 그 표면에 토양 표면에 이제 낙엽이 덮여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미생물과 동생물들이 수많은 이제 선충들 뭐 이런 동생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 밭으로 이제 유기물 멀칭한 밭으로 이제 이주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미생물과 동생물이 충분하게 내 밭으로 와가지고 빨리 이제 기다리는 것보다는 유기물 멀칭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미생물과 동생물들이 이제 증식돼 가지고 토양을 살리는 방법 아닙니까? 환경을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토양 살리기는 이제 우리가 토양 속에 유기물과 미생물이 많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 중에서 표면층에 미생물과 동생물이 많음으로써 이제 토양 살리기에 환경을 갖춰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필요한 양이다 하고 하는 건 이제 정해지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짐작이라 그러죠. 뭐 이게 뭐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뭐 어느 양이다 얘기하기 측정하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적당히 그 갖다가 이제 멀칭 전이나 멀칭 후에 이제 뿌려주면 되겠는데요. 그때 이제 뭐 뿌려주는 방법도 있으면 이제 한 줌씩이래 중간중간 이제 뭐 50cm 간격이라든가 1m 간격으로 아니면 밭 전체 이제 뿌려주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주기는요. 멀칭 처음에 우리가 농경지에서 토양 살리기 하는 그 멀칭 한 후에 한 번 하고 이제 뭐 두 번, 세 번 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멀칭이 없어져 가지고 새로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토양이 그만큼 자생력이 안 살아났다 했을 때는 이제 뭐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처음 멀칭하고 나서 한 번 해가지고 멀칭 계속 유지했을 때는 한 번이면 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농장 상황 봐가면서 토양 상태를 봐가면서 선택이라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명쾌한 답을 못 드리는 이제 질문이고 제가 대답도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입니다. 외국 유튜버를 보면은 고랑은 우드칩을 깔고 두둑에는 퇴비를 두툼하게 덮어서 무거운 농사를 짓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기술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지금 뭐 유튜브에 보면 이런 그 영상들은 많이 소개되고 있죠. 그전에는 이제 이런 농사 이제 유기물 멀칭한다 그러면 뭐
이산으로 봤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뭐 30년대 주장을 하면서 이제 다니면서 토양 살리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농가를 보면요. 이런 얘기를 꺼내면 뭐 좀 이상한 사람을 봤고 어? 어떤 농장의 어떤 농장주분들은 당신 왜 찾아왔냐 나가라 하는 그런 그 뉘앙스를 보낼 정도로 이게 굉장히 저항이 많았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무경 농사와 유기물 멀칭은 이제 받아들이는 게 이런 영상이 많이 소개되면서 이제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우드칩을 깔고 두둑에 퇴비를 까는 그 무교원 농사가 이제 소개되면서 많은 농가도 이제 따라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 생각은 이제 그 질문을 남기셨는데요. 구독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고랑은 우드칩을 깔고 두둑에 퇴비를 두툼하게 덮어서 무교원 농사를 짓는 것을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 견해를 물어봤는데요. 고랑에 우드칩을 까는 건 뭐 우리가 잡초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토양으로 예쁘게 하는 방법인데, 근데 이제 우드칩이 외국은 어떻 모르겠습니다. 뭐 공짜라든가 아니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터박 같은 이제 도시농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드칩은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지금 왕겨만 해도 한 마다에 이제 보통 저는 마대에 담아서 파는 것들이 뭐 3,000원, 2,000원, 3,000원 하거든요. 더 하는 데도 있고요. 이게 톱밥도 마찬가지. 보통 여기 그 제재소 같은 경우 2,500원 정도거든요. 시가가. 그렇다면 이걸 깐다는 거는 굉장히 그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터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제적인 여유 있을 때는 이제 덮는 것도 뭐 이상적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잡초를 막으면서 조금 걸어다니 비가 왔을 때도 다니기도 좋고요. 보기도 좋거든요. 근데 이제 톱밥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어, 멀칭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그 한번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그걸 이제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둑에는 퇴비를 두툼하게 덮어서 이거 퇴비가 이제 영상 저도 이제 여러 영상을 봤는데 보통적으로 이제 반려 퇴비거든요. 반려 퇴비란 게 뭐냐면 이제 유기물을 이제 6번 이상 뒤집으라 하거든요. 우리가 퇴비 그 제조 시방서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공장 축산이라든가 아니면 식품 폐기물들 가공한 다음에 부산물들을 만들어 그 퇴비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유해물도 우리가 6번 뒤집으면서 미생물에서 분해된다. 그래서 안전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환경 퇴비, 유기농 퇴비도 다 이게 이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축산에 항생제 쓰고 아니면 이제 수입 사료 이거 대기 다 먹이거든요. 그러면 수입 과정에 맹독성 살충제들이 뿌려지거든요. 방부제라든가. 왜냐 그러면 이제 사료가 부패를 막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병균이라든가 병해충이 이제 뭐 불개미 같은 거 못 들어오게 막기 위해서 이제 맹독성 살충제가 뿌려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유기농에 써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료를 먹여서 유기농에 이제 퇴비로 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반려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아미노화 시키는 거거든요. 입자를 아주 가늘게 이제 그래서 이제 작물이 먹게끔 이제 그런 아미노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분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려라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반려 퇴비를 쓴다는 건 뭐냐면 작물을 빨리 키우기 위한 속효성의 퇴비거든요. 그러니까 작물을 키우는 거지 토양을 살리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온 농사가 유형이 뭐냐 우리나라에도 지금 전업농이 많이 하는 게 이제 반려 퇴비 해가지고 무기온 농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들의 그 4그룹과 5그룹은 차이가 있습니다. 4그룹, 5그룹은 분명히 아니고요. 아니라고 해도 이제 단언해도 된다 보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2그룹은 넘어났고요. 이제 3그룹 전후라 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무교원 농산, 무등 농사인데 작물을 키우기 위한 농사지 토양을 살리는 개념의 농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4그룹 저희들이 지향하는 4그룹과 5그룹의 농사는 아니다. 이거는 뭐 단언하고 말씀드려야 하는 거고 왜냐하면 농사 기술적으로 이제 구분한 게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이제 그렇게 구분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상그룹의 전후로 이제 본다라고 말씀드리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그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틀렸다 맞았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의도하는 거는 이제 토양을 살려서 많은 생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 두둑탭이 쓰는 게 밑거름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작물이 심기도 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제 작물을 이미 평생 먹을 걸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물이 빨리 이걸로 해서 먹고 이제 양분을 흡수돼서 빨리 크기 위한 그 농사니까요. 지금 무교원 농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하우스에 보면 이제 십몇 년씩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이제 여러 곳의 농장을 이제 이런 무교원 농사 한다 해가지고 저도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와 이거 대박이다 말이지. 가서 이제 뭔가 배울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가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입니다. 대부분이요. 무교원 농사인데 퇴비를 밑거름을. 그러니까 무교원 농사에 웃거름 쓰는 것과 밑거름으로 이렇게 퇴비를 쓰는 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반려 퇴비를 이제 밑거름을 쓰는 것과 이제 숙성 퇴비나 그 발열 퇴비를 밑거름을 쓰는 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웃거름 쓰는 게 다르다. 되게 무교원 농사에 그 주장하시고 이제 이런 그 밑거름이 아니라 웃거름을 쓰기를 이제 주장한 분이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40년 전부터 그 농업에 자연농이라 그러죠. 자연농업을 설파하신 조항규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농장에 이제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시는 말씀이 무교원 농사를 주장하는데 밑거름 쓰면 절대 안 된다. 그게 조한계 선생님의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웃거름이라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려태비는 뭐냐 밑거름을 났을 때는 빨리 키우는 작물에 키우는 데는 뭐 지장 없습니다. 일반 농사와 같이 그냥 정말 다수확 올리는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그런 이제 저희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다음 이제 구독자 피드백합니다. 풀로 멀칭하고 뿌리가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요. 뿌리를 이용한다는 것은 잡초나 풀을 잎만 자르고 뿌리는 살려놓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자, 저희들이 이제 토양 살리기에서 유기물 멀칭과 접종은 토양 살리기에 기본 환경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토양 살기에 제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자, 토양 살리기 진짜는 뭐냐? 토양의 깊이. 이제 뿌리가 이제 작물이 1m 자랐을 때 뿌리가 1m 정도 자란 게 제일 이상적이라 했는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미끄럼도 바깥에 하면 20cm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물이 20cm 안에 비료 성분이 퇴비가 있으니까요. 거기서만 뿌리가 뻗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반증이 생기고 또 경반증 때문에 이제 물이 고이고 그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1m 식물이 자랐을 때 뿌리가 최소한도 50, 뭐 80, 1m 정도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뿌리를 이제 가능하면 놔둬라. 왜냐 그런 이제 뿌리가 뭐냐면 토양 속에 유기물을 공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뿌리가 앞에는 이제 궁극이라 해서 미생물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물이라든가 잡초의 뿌리가 토양 살리는 개념이거든요. 거기에 유기물을 공급하는 것이고 미생물을 공급하는 이게 자연의 원리거든요. 이미 창조주가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 데는 퇴비라고 하는 양분을 토양 속에 20cm 미끄럼 넣어가지고 바깥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20cm 넣어가지고 지난 40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결과는 뭐냐? 토양은 점점 나빠지고 경반층이 생기고 밭에 물이 고이는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뭐 병해충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의미는 굉장히 다른 저의 견해를 이제 정확하게 또 말씀드리면요. 뿌리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뿌리를 이용한다는 것은 잡초나 풀을 잎만 자르고 뿌리는 살려놓으라는 말씀이고 살려놓으라는 뜻이 이제 두 가지거든요. 그냥 두라는 것과 놔둬가지고 또 그 풀이 발생하게끔 이제 자르면은 이제 뿌리를 자르게 되면 또 다시 이제 재생하지 않습니까? 뭐 가을 같은 데는 잘라도 이제 재생하지 않을 거고요. 여름 풀이라 그러면 또 겨울 풀 같은 거 봄에 자르면 또 재생 안 하겠지만은 근데 봄에 자라가지고 여름에 잘랐을 때는 또 재생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게 작물을 압도하게 이제 재생해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이게 또 빨리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그 작물을 이제 그만 키가 작은데 조그만한데 이렇게 잘랐을 때 그 잡초 오면 금방 또다시 또 그 풀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뿌리를 놔두는 게 이상적인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토양 살리기 위해서 이제 뿌리가 내려감으로써 이제 토양이 유기물 공급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잡초라든가 풀을 자르라는 거는 뭐냐면 유기물을 남기는 거거든요. 토양 속에 우리가
풀을 뽑아버리고 잡초가 자라면 이제 뽑아버리면 이제 그 유기물을 토양 속에 있는 유기물을 빼내면 버리는 거거든요. 자연은 집어넣는데 창조주께서는 이미 잡초랑 풀이 땅 속에 들어가게끔 했는데 그거를 토양 살리기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뽑아버리거든, 없애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걸 두라는 건데 여기서 그 차이가 있더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일 이상적인 자르는 게 맞는데 아까 같이 작물이 작았을 때에 압도할 수 있다. 이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어떤 부득이 멀 때는 뽑아야 될 때가 있더라는 거. 또 어떤 작물, 어떤 잡초는 이제 그냥 두고 하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현장에서 그때그때 적용을 해야 될 기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앞으로요, 제 농사 편에서 계속 뭐 6월달, 7월달, 8월달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뿌리편 토양 살리기 하면 이 부분 또 할 거거든요. 그때의 정보를 더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더 그 영상들 보시면서 더 공부하시면 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자신이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누가 얘기는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구독자 피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미생물 배양을 거의 그전엔 제가 이제 그 원종 배양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5년 전부터는 미생물 배양 방법도 알려주기지만 원원종 미생물을 쓰기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지금 미생물 배양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고요. 그냥 토양 살리기나 가축을 키울 때나 우리가 식생활이나 원원종 미생물을 쓰는 거를 권장하고 그 기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제가 답변을 이제 지금 드릴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연에 있는 토양이나 공기 중에 물에 있는 그 미생물을 원종 미생물이고요. 첫 번째 우리가 채취됐을 때를 원종 미생물 여기서 배양된 거를 종균 1, 그다음 또 종균 2, 또 배양하면 종균 3, 그다음 종균 4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있는 원원종 미생물을 쓰는 것이 저는 맞고 그걸 이제 적극 권장하기 때문에요. 또 되게 보면 이제 미생물 편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우리가 배양하거든. 배양하게 되면 원종이 아니라 종균이 돼가거든요. 종균이 썼을 때와 원원종 썼을 때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원원종 미생물 쓴다. 그리고 나중에 원종 미생물을 배양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가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 다음 구독자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항상 강의 감사합니다. 문의 내용 감자나 고구마를 캐고 나서 땅이 파헤쳐졌는데요. 다시 고르고 멀칭해야 되나요? 경운하지 않는 데서 헷갈려요. 초보라. 그리고 옥수수 뿌리를 그냥 두었는데 언제쯤 분해돼서 유기물이 되나요? 그리고 씨를 뿌려서 심는 작물을 어떻게 심고 멀칭하는지요. 농사는 작년에 처음 터봐 시작했고 올해 처음으로 풀멀칭을 으로 농사 중입니다. 그리고 오주 맥비나 다른 맥비를 연면 시비해도 될까요? 두서없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어쨌든 그 토양 멀칭한다는 건 토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숲에 가면 이제 낙엽가 덮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토양을 보호하니까 거기 미생물이 동생물이 사니까 토양 살리기에 환경을 갖추는 거고요. 우리가 농업에서 제일 큰 문제가 비가 왔을 토양이 누출돼서 이제 토양이 빗물에 쓸려가는 거거든. 유실되는 거거든. 1년에 이제 환경부 발표가 40톤이라 그러고요. 우리가 그 전국토만 해도 진흥청에서 발표가 뭐냐 33톤이 쓸려간다는. 그러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 다음으로 큰 재앙이 뭐냐 지구의 그 농업에서 밭갈이거든요. 그 이러면서 비가 왔을 때 쓸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하시고 이제 이런 쪽을 하신다는 것은 뭐 경의를 표하고요. 감자나 고구마를 캐고 나서 땅에 파헤쳐졌는데 다시 고르고 멀칭해야 돼요. 해야죠. 저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저희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구마나 감자 캐면 이제 줄기 자르지 않습니까? 그걸 옆에다 놓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을에 수확한다 그러면 그 보리씨를 좀 준비했다가 그 고구마 심은 그 면적만큼의 뿌릴 이제 보리씨 조금 한 30-40% 더 합니다. 보통 이제 보리 그 파종하는 거 비해서 한 반 정도 이제 고구마 캐기 전에 보리씨를 뿌리고요. 그 다음 고구마를 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 줄기를 위에다 멀칭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보리씨 반 남은 거를 또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에 별도의 멀칭 안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일단은 이제 그 고구마 줄기는 멀칭하면 이제 토양이 어느 정도 보호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잎사귀가 마르기 시작하면 이제 비기 됩니다. 저 줄기만 남으니까 이제 흙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때는 뭐가 나면 이제 보리씨가 이제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이제 제가 했었는데 이렇게 멀칭 그 한 꽃에 고구마 심고 나서 이제 그 파헤쳐 졌을 때는 어떤 곧바로 해야 된다. 가능하면 이제 그 고구마 줄기라든가 감자하면 감자 줄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잎사귀에 말라버린 이제 멀칭 양이 적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리씨를 선택했으니까 아니면 더 멀칭 양을 더 해야겠죠. 외부에서 경운을 하지 않는다 해서 헷갈려요. 초보라. 그리고 옥수수 뿌리를 그냥 두었는데 언제쯤 다 분해서 유기물이 되나요? 이건 두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적으로 보면요. 옥수수 뿌리라든가 이제 고추 재배해 놔서 뿌리를 뽑으시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양 살기는 뭐냐? 작물 뿌리라든가 잡초 뿌리가 들어가서 토양 속에 유기물이 얼마만큼 많이 유지되고 뿌리가 많이 내려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미생물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통기성과 보수성 유지하는 토양이 되고 이제 그 미생물들이 뭐냐면 이제 점성의 토양을 만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양 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뽑아버리는 게 또 그걸 또 지금까지 교육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밭갈이 농사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비료태비를 해결하니까요. 그런데 두시면요. 뭐 금방 이제 잘랐을 때는 뭐 가을에 조금 이제 옥수수가 자라겠죠. 뿌리를 두으니까. 하지만은 이제 추워져 가면 이제 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직 1년 정도 지나가면 이제 뿌리들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장 없고요. 씨를 뿌려서 작물을 어떻게 심고 멀칭을 하는지. 씨를 뿌려서 멀칭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단언코 얘기하는데요. 뭐 멀칭을 조금만 했을 때는 가능하죠. 가는 게 아니라 멀칭하고 나서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앞으로 이제 지금 유기물 멀칭과 접종만 했거든요. 지금 밭 만들기 하고 이제 씨앗 파종하고 작물 심는 거 할 겁니다. 그때 가서 그걸 보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걸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럴 때는 제가 영상 사진을 보면서 자세히 소개하면서 저 강의를 들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모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왜냐 그러면 이제 발화가 그렇게 안 되니까요. 자, 절대적으로 말합니다. 씨앗을 뿌려서 멀칭하는 건 아니다. 되긴 됩니다. 왜냐하면 멀칭량을 조금만 하면 되긴 하는데 저희들이 권장하는 뭐냐 멀칭하고 나서 씨를 뿌리는 거. 그러면 이제 멀칭 방법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의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그 멀칭하고 농사증입니다. 오중액비나 다른 액비는 연면 시비해도 될까요?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뿌릴 게 아니고요. 자, 작물이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우리가 수확량 목표에 100이라고 하는 설정했을 때에 50%게 자라지 않았다. 100이 돼야 이제 우리가 목표한 수확량이 되는데 근데 50밖에 안 자랐을 때 나는 최소한도 이제 7, 80% 가야 되나 100은 못 하다도 그때는 어쨌든 이런 연면 시비 웃걸음이죠. 웃걸음 해가지고 연면 시비 해가지고 그만큼 80까지 키우든가 아니면 100까지 키워서 수확이 돼야 어쨌든 농사거든요. 그러니까 토양 살리기는 일단 토양을 살리는 게 해놓고 정말 작물이 안 자랐다. 양분이 이제 토양이 제대로 안 살아나서 우리가 만약 그 생산량 목표한 대로 안 간다. 그러면 이제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미끄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미끄럼 하지 말고 토양을 살리고 최대한으로 작물 뿌리를 만들면서 키워한 다음에 우리가 밭에 가서 봤을 때 초보시니까 이제 조금 부족할 겁니다만 관찰을 하시고요. 그리고 색깔을 보면 나중에 이제 양분 이제 시비 방법에서 자세히 이제 강의할 겁니다만은 질소 생산이 조금 질소가 부족하다, 양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에 따라서 이런 액비를 사용하셔가지고 아까 수확량 그렇게 가시는 게 맞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토양 살리기 멀칭하니까 그냥 심어놔가지고 노란색이 끼는 게 양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돼야 수확이 돼가지고 이제 먹고 살 건데 최소한도 이제 그래야 이제 작업이라도 될 건데 뭐 30에서 20밖에 안 자라는
분들이 많으셔요. 무모하게 이제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 살리기도 안 돼 있죠. 토양 밭은 나쁘죠. 그냥 멀칭하면 이제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형 농사가 되거든요. 이때는 그러지 마시고 저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토양 살려서 흙의 영양을 생산하면서 많은 생산하자. 그러면 이런 오줌이라든가 그 가정의 음식물 액비라든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방치하고 버리지 마시고요. 우리는 순환 농업이거든요. 지속가능 농업을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걸 권장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 버리지 마시고요. 쓰시는데 근데 오줌 액비 같은 거는 뭐냐? 금방 쓰지 마시고 충분하게 이제 숙성을 시키고요. 음식물 액비 같은 것도 바닷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쓰는 방법들을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거거든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이걸 만드셨던데 전데 적절하게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질산염에 오염이라든가 이러면 유해독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물에 보면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우물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약수라든가 먹지 그 금지시키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어느 보면 이제 그렇게 금지시키는 곳이 많거든요. 그건 뭐냐면 대장균이라든가 우리가 그런 음수로 조사를 하거든요. 우물물 같은가 약수를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대장균과 질산염을 검사하거든요. 질산염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물에 있습니다. 공기 중에도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현대의 물이라든가 그런 농산물에 질산염, 비료태비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질산염이 과다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해독이 돼버리거든요. 블루베이비라 해서 그런 그 혈액을 통해서 산소 공급이 돼야 되는 이걸 굉장히 줄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고 그를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다 쓰시면 안 되고요. 쓰시는 건 무방하다. 그런데 잘 숙성시켜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소개할 거니까요. 하시란 말씀드리고 충분하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일단은 그냥 오래 두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쓰실 때는 이제 연면 시비할 때에 얼마만큼 배수 쓰는 것도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떤 때는 어떤 액비 어떤 때는 쓰십시오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이제 경험은 그리고 농가에서 쓰고는 그 실증된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 소개하겠습니다. 그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 한 답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뭐랄까 부족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저희 경험에 대해서 최대한 말씀드렸고요. 부족한 내용들을 제가 아까 아직 교육 안 된 부분이 많았죠. 원래는 이제 유기물 멀칭과 접종에 관련돼서 이제 질문 받고 있는데 뭐 벗어난 것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이제 질문 관련돼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답변 드리면서요 피드백을 하면서 잘못된 아니면 이제 그런 언어 사용이라든가 여러분의 불편이 있으면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피드백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